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장의 소리 황우성입니다. 1고수 2명창. 판소리 공연에서 북을 치는 고수의 구실이 명창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 라는 말도 있죠. 훌륭한 고수는 타고난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경험과 수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도달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은 고수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북은 내 운명 고수 조경곤 선생님의 판소리 공연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저는 지금 판소리 공연을 앞두고 있는 조경곤 선생님을 찾아서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알기로 고수 조경곤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한눈에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포스가 느껴집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판소리 공연장에 들어와 보니까 관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렇게 다 세볼 수는 없는데 한 300여 분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조경곤 선생님의 자선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예, 오늘 맞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완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듣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판소리 춘향가는 이제 우리 판소리가 5바탕이 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분가, 수궁가, 적벽가. 그 이상도 있었지만 현재 전에 내려오는 바탕은 5바탕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긴 소리, 판소리 춘향가 완창이 가장 깁니다. 시간이. 이 소리를 이제 허예선 명창이 이제 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하경 박사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서 우리 판소리는 글자 그대로 그냥 판, 시골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막걸리와 더불어 서로가 소통하면 공유하면서 판소리를 감상하던 그런 문화였네요. 저희 판소리 문화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고 싶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우분들, 어르신들, 이분들을 관광버스 세대, 자가용 30대를 동원해서 한 300분을 초대해서 판소리도 감상할 수 있도록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음료와 술과 떡과 고기와 함께 이게 한 잔치를 벌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오늘 명창도 듣고 떡과 음식도 즐기고 정말 우리나라 판소리 특유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그죠? 판소리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씨구. 전라도 말로 그랑께. 알겠습니다. 예. 얼씨구. 예. 야,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고수님께서 흥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판소리를 하면 대부분 소리를 하는 명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악보가 없는 판소리에서 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수는 지휘자입니다. 음량, 관객, 조명, 또한 관객들하고 명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 고수 역할이고, 그러나 고수는 존재하지만 자기를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주 무대가 명창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감상하러 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고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사를 이게 기량을 80을 100으로 나을 수 있는 것도 고수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1고수 2명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풍성한 가시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걸음주고 농부 역할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고수 역할이 그 역할이지 않을까, 농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근데 최고의 중요한 것은 그 나무지, 거무. 그러니까 판소리 해줄 수 있는 거대한 명창이 필요한 거죠. 그 명창이 있음으로써 꽃을 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가시를 맺어주지, 그 역할을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농부 역할이거든. 그래서 참 뛸 수 있는 실과 바늘 같은 사이입니다. 거목과 농부하고는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판소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네. 한 5바탕을 다 하려면 2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방대한 가사, 또한 식임새, 여러 가지 사설을 다 외워야 되고, 박자까지 외우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눈이 내리는 사설이면 진짜 청중들이 저 소리 들으니까 눈이 내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묘사를 해내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명창의 어떤 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소리라는 것은 참으로 접근하기도 감상하기도 어렵지만은 부르기는 1세기에 뭐 그 거대한 명창은 한 명이 나타날까 그 정도로 득음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판소리가 세계 유네스코 등재된 음악이고 오늘날 이제 세계 속의 음악입니다. 리드하는 음악이 우리 판소리같이 좋은 음악이 없습니다. 예. 제가 고수님의 역할을 여쭤봤는데 이제 나아가셔서 판소리 자랑으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 나오셨는데 자,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지휘자와의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참 와닿아요. 저희가 천상의 소리가 클래식 연주도 많이 찾아다니고 연주가들도 많이 만나 뵀는데 지휘자들이 보면 제일 가운데 정면에 서서 앞에 서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판소리는 똑같은 지휘자 역할을 고수가 하는데 앉아서 명창이 가운데 주인공 역할을 하고 뒤에서 보조 받침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휘자 역할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 그쵸? 뒤에서 후원해주고 받쳐주지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 해석이. 맞습니다. 판소리 고수는 지휘자지만은 서양 지휘는 앞에서 보여주는 지휘지만 저희는 뒤에서 좌측에 앉아서 묵묵히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 서양 음악은 그 숨 쉬는 맥박 뜨는 거 1년에 1분에 70분 70회 뜨는 거 이걸로 음악을 만들기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거 한 16, 17번 이 호흡은 좀 느리지요 우리 음악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호흡하기 때문에. 네. 호흡을 할지 모르면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연주와 명창이 될 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판소리에 대해서 장점, 자랑을 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공연도 못하고 오늘 계속 그 말씀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른 질문에서요. 잘은 모르지만 그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북은 하나인데 소리는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 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북소리야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강약을 따라서 심에 따라서 조금 그 터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설에 맞춰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장 가운데 북편을 두드리면 가장 큰 소리가 나고 네. 거기서 조금 심을 조절하게 되면 더 적은 소리가 나지만은 약간 그 가운데가 비껴 나가면 소리가 잘 나지 성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예,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그 다른 질문으로 하나 들어가서요. 소리를 하는 명창의 입모양을 보고 북을 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라는 것을 갖고 계셔서 지금 위치에 고수가 되시기까지 그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명창 선생님의 명창 선생님의 입을 봐야 호흡을 알 수 있거든. 입이 벌어서 소리가 나오니까 악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을 벌이지 못한다면 이게 그렇죠. 호흡을 알 수 없으니까. 예. 무대에 있으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눈을 보고 하도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져요, 박이. 예, 그러면 명창 선생님 소리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건 이제 더욱이 더 힘들겠죠, 이제 비장애인들보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지금도 숙제고 앞으로 내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연습할 거, 두 번, 세 번 연습하고 음악을 또 듣고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느낌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옵니다. 느끼고 깨달아오고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다 보면은 그 소리만 첫 소리만 들어도 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호흡으로 갖고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 것이 고수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기술이야 누구나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기술을 호흡과 함께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호흡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뜨겁게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런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뷰할수록 공연 시간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오늘 공연할 춘향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주하실 건가요? 춘향가 말만 들어도 참 무섭습니다. 이게 5시간, 6시간 긴 시간을 긴 소리와 함께 무대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도 이게 준비할 때부터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것을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창의 호흡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주고 정말 그분이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셔도 다리를 튼튼한 다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놓아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각오는 항상 늘 무대 설 때마다 새롭지만 늘 긴장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춘향가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조고수님과 함께 공연해 주실 우리 명창 권하경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네네. 자, 오늘 판소리 춘향가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가. 네네. 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네, 춘향가는 우리나라의 그 성악 전통음악 중에 정말 유명한 곡이 하나인데요. 그 초합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조경곤 보유자 선생님께서 치실 부분들이 초합 부분이신데요. 그 사랑가 오기 전에 처음에 첫째 부분으로서는 적성의 대목을 또 눈대목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적성의 대목은 화창한 광활로 경치를 배경으로 하여 가지고 몽룡, 춘향, 방자, 향단의 즐거운 거동이 그려지기 때문에 중몰이하고 중중몰이 장단을 통해서 화평스러운 우주나 평조가 많이 쓰이는 대목이 되겠고요. 재밌겠는데요? 네, 정말 좋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가 대목은 둘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몽룡과 춘향이가 아기자기하게 사랑을 나누는 전경이 그려지기 때문에 중머리하고 중종머리 장단에 화평스러운 평조가 또 이게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씬에 따라서 그 장단이나 리듬, 그러니까 빠른 템포, 느린 템포 이런 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그 상황에 또 맞게 또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고수 선생님과 함께 호흡을 또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고 그 기운의 감정에 따라서 갖고 가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부분이 이별 때문이 되겠는데요. 춘향과 이 몽룡이가 이별하는 슬픈 대목이 가지고 진양장단과 중몰이장단이 많이 나오고요. 계면조가 또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춘향가는 첫 번부터 참 어려운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인천의 무형문화재 제23호 조경곤 판소리 곱보 보유자 스님께서 초합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곤 보유자 스님께서 이 문화재 되기까지 또 우리 한국 전통음악의 곱법에 또 문화재시잖아요. 인천의 무형문화재시지만 세계적인 문화재식 역사를 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더 생각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은 정말 감동 있는 뜻깊은 오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권하경 교수님께서 춘향가를 설명해 주시니까 그동안 춘향가를 몇 번 듣기는 했는데 그런 설명을 몰랐을 때보다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춘향가를 들으면 이해도 더 많이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판소리 춘향가 뒷얘기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숨겨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뒷얘기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춘향가 이제 뒷이야기는 이제 앞에 이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몽룡께서 의사가 되셔가지고 거지 차림으로 일부러 오죠. 그래서 이제 춘향이도 상봉하고 장모도 상봉하고 이 세상을 다 또 정말 진정 있게 또 정성으로 갈 수 있는 또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그런 것이 판소리 그 뒷부분 안에도 숨겨져 있으면서 또 의사 상봉막이 또 정말 눈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춘향가를 사랑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뒷얘기에 대한 판소리를 왜 자주 못 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슬픈 거보다
사랑가를 좋아해요. 우리가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것은 여러 가지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만 크게도 사랑이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뒷부분은 아무래도 슬픈 대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우여곡절 끝에 그 우리 백성의 슬픔들, 괴로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 그 백성들을 또 이렇게 좋은 정치를 이끄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가슴 아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대목을 좀 많이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걸 뛰어넘으면은 그 정말 마음의 눈을 뜨듯이 뒤에 의사상봉막이 탁 나와가지고 출도를 붙여서 상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뜰 수 있는 그런 뒷대목이 정말 의사상봉이 최고의 눈대목이 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 설명 바탕으로 해서 오늘 공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양 간용의 우병루 영광정일 어리법 주령치각은 춘향가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린 판소리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5마당 중에서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럼 춘향가 감상해 보실까요? 자 불극을 공극을 송이 꽃피우고 붉을 딴 풀을 청은 고물이 단시라 욕망황예 하루 성음 버부르란 소리요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 찾는 거울이라 우름본이 은하수요 사는 창관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한 벌궁 하나 없을 소냐 백배봉 난만주 어떠한 미 나온다 해도가 오늘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성왕 같은 계비바위와 함께 의리를 뒤려보고 성성 목수를 번뜩 들어야 그랬줄을 갈라뛰고 한번 골라 상구르니 선두돌라 발구르째 한번 툭 그러니 앞이 번뜩 높았고 두 번 툭 그러니 뒤가 번뜩 솟았네 만만도와 폭풍까지 속소리쳐 격찬이 초풍지화 나궁성이요 해마습은 다농무라 예 방자야 저거네 농림 숲속에 울고불고 노락가락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도련이 뭘 보고 말씀이시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놈 자세히 내 부채발 봐라 아 부채발이요? 도련님 부채발은 말고 미륵님 발은 봐도 안 돼요 이놈 옳지 저기 올라간다 내려와 아 도련님 저것이 병든 술갱이가 깃다듬이라고 두 날개를 척 벌리고 움쓱 하는 그걸 보고 말씀이시오 네 이놈 내가 병든 술갱이를 모를까 어서 똑똑히 봐라 옳지 저기 올라간다 내려와 아 도련님 저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소땅나기 구피를 길게 매놨더니 그건 내 암땅나기를 보고 이거 저리 뛰고 그것만 보고 말씀이시오 이놈 내가 당나기를 모를까 어서 똑똑히 아뢰어라 아 금매 쫙 철분에 똑똑 분질러도 안 보인단 말이오 그래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고 이 눈에는 안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과하여 보이는 거야 도련이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이 고을 태기 월매의 딸이라 하옵난디
온시 제몸 도고하여 희생구실 마다하고 백화 추녀의 글자나 생각하며 여공자석과 문필을 구하였으며 여염집 아이들과 저곳에 나와서 올 단월마다 추천을 하는 그 춘향이로소이다. 예, 그럼 내가 한번 못 불러볼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란 말이냐? 춘향 설부하용 남방의명기 장가색과 이두의 문필과 해사우와 순시와 띠 정열행의 흉중에 품어있어 금천하리 열세기요 만고요중에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호래 척은 못하리라. 예, 네가 무식하구나. 형산의 배곡과 여수의 황금도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빨리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황자 분부 듣고 춘향무르로 건너간다. 한그레지고 맵씹고 대주고 처방자 세속 없고 발렁거리고 웅실은 처방자 성왕모 요지어는 변기 전턴 천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어리영리한 처방자 색털멍치 궁초왕금 맵씹게 달았어. 서천도 우주 접촉으리 승상주신 육날신을 수지배로 벗겨내고 정차고 앞에 차고 뒤로 잡초장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모양도 헛속지도 버들에 앉은 추척 전 하려보고 장송다리 톡 꺾고 주장사무소 자유로 이리 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 어느 앞에 하늘을 뜯어서 춘향을 부르되 그러니 그게 안양이 했다. 춘향아. 이번 행사는 고수 조경권 선생의 자선 공연이었는데요. 외롭게 지내는 인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래 우리 음악이 멍석 깔아놓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린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계화를 말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구호처럼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한국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너무 문외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판소리가 어느 특정한 기념일이나 박물관에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듣는 음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한 울림의 고수 조경권 씨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향 신날까지 또 바치라더냐 이 죽은 먹으로 쏙 빠져서 나 춘향이 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담쁘겠네 그려. 그러나 자네 조사가 그러지. 아니 내 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이럴 테니 한번 들어봐라. 뭐라고